안녕하십니까.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학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으로서 연구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죽어도 알아야 되는 단어가 양적 연구라는 말과 질적 연구라고 하는 말이에요. 양적 연구는요, 실증적 연구라고도 얘기하고, 질적 연구는 해석적 연구라고 하기도 합니다. 양적 연구는 자료를 수집해서 증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증명하는 연구, 실증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방법은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은 과학에서, 근데 이때 말하는 과학은 무슨 과학이에요? 자연과학에서 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그래서 방법론적 이론론이라고 얘기하고, 보편성, 다시 말하면 법칙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질적 연구를 주장한 사람들은, 야, 너네 앞에서 첫 시간에 배웠잖아. 사회 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은 같지 않어. 같지 않은데 어떻게 같은 방식으로 연구를 한단 말이야. 사회 문화 현상에는 인간의 뭐가 들어있어? 의지, 동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게 어려워. 불가능할지도 몰라. 따라서 우리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의 상징들, 의미들을 해석하는 게 중요해 라고 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의 해석이 중요하게 되죠. 자, 사회문화 현상 연구의 중요성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요, 과학이에요. 신학, 철학, 문학 이런 것들은 사실상 과학의 영역은 아니에요. 우리가 과학적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설명할 때 그냥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설명해 줘야 돼? 증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는 것을 우리는 과학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커먼 센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뭐라고 번역하죠? 상식이 있죠. 상식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어느 책에 보니까 말이야. 내가 어느 뉴스를 보니까 말이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뉴스들은 가짜 뉴스들 많잖아요. 그렇죠? 책 같은 경우도 단순한 자신의 주장을 담는 글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우리는 그냥 상식이라고 하죠. 상식은 진리에 가깝지가 않아요. 선생님이 이 다트를 PPT를 이용한 이유는 이 다트의 가운데를 우리가 진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진리를 맞추고 싶은 거야. 근데 어떻게 맞추냐? 과학적으로 연구하지 않고서는 엉뚱한 데 가서 찍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리라고 믿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한 무엇이다? 학문이다. 과학이다. 근데 이때 하는 과학을 우리는 무슨 과학이라고 부르냐? 사회과학이라고 부른다. 그럼 쟤네들이 하고 있는 거. 우리는 과학이야, 너는 비과학적이야, 우린 과학적이야. 그러지 않죠. 그들이 누구야?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거 하는 애들이 자기들이 막 우리는 과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는 것 역시 과학은 과학이지만 자연과학이고 우리가 하는 과학은 사회과학이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학적 사고방식을 배우는 것이 사실 이번 12학년 사회문화 수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얼마 전에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다쳐가지고선 많이 긁혔어요. 갈렸어요. 무릎 부분이. 옛날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뭐냐면은 딱지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딱지. 잘 말리고 소독하고 빨간 약 바르고 과산화수소로 막 소독 매일 하고 그 딱지를 지게. 딱지를 지게 하면은 새살이 녹게 되고 딱지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낫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요. 뭐냐? 딱지가 생기면 안 되는데요. 딱지가 생기게 되면 딱지가 이렇게 피부를 덮게 되면은 새살이 나오는 것을 막는데. 그래서 늦게 낫게 된대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새살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딱딱하니까 이게 이제 두터워지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나중에 딱지가 떨어지게 되면 뭐가 생겨요? 이렇게 흉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냐 요즘에는 촉촉하게 유지를 해야 된대요. 근데 그것이 과학적 지식인 거죠. 선생님이 갖고 있는 상식은 뭐냐면 서유럽과 미국은 선진국이라는 거였어요. 아, 그들은 소득이 높고 시민의 식이 높고 역시 그들은 선진국이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아직도 이런 모양이니까 아, 너무 정말 가보고 싶다.
유로. 와,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뭐 이랬거든요. 근데 요번 코로나 사태 때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저들이 저 정도의 의료 체계밖에 안 돼. 국가의 말을 그렇게 안 따라. 공중의식이 저 정도밖에 안 돼. 아니 뭐 호주 이런 데들 화장지 구하려고 서로 싸우고 이 사태가 벌어지니까 총을 구입하고 미국 뭐 한국 한국은 선진국은 아니지 않나. 선진국 가까워지긴 하지만 글쎄 그런데 전 세계에서 사재기가 없는 유일한 나라 뭐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은 선진국인가? 선진국이 뭐지? 그러려면 단순한 상식 갖고서는 판단할 수 없는 문제들인 거죠. 어떤 기준이 필요할 테고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자료 수집이 필요할 테고 그죠? 자, 이렇게 연구 절차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은 과학적 지식이지만 그냥 미국은 잘 사니까 서유럽은 잘 사니까 그들은 시민혁명을 일으켜서 민주주의를 완성한 지가 한참 전이니까 그들은 선진국이지 우리나라는 아니겠지 아닌가 우리나라가 선진국 그들은 사재기라니까 선진국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나왔습니다. 양적 연구, 질적 연구요. 양적 연구, 영어로 뭘까요? 퀀턴티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뭐 수량, 계량이라고 하는 거, 뭐 무게, 길이 이런 것들이 양이죠. 그렇죠? 마치 사회 현상도 무게와 길이를 재듯이 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뭐라 불러요? 수량화. 인구가 몇 명이야? 20대는 몇 명이야? 소득 수준은 얼마큼인데? 이렇게 수량화하는 거죠. 계량화하는 거죠. 의사 수는 얼마야? 국민 10,000명당 의사 수는 얼마야? 이런 거 재는 거. 그래서 그걸 계산해요. 계산해가지고 무엇을 발견해?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y는 ax 플러스 b. x가 뭐예요? 공부 시간. y가 뭐야? 성적. 공부 시간이 길면 길수록 성적이 좋다. 이런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거. 목적이 양적 연구에. 그래서 경험적 자료를 계량화해서 보편성. 그 보편성이 뭘까요?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법칙을 발견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공부 시간이 길면 길수록 성적이 어느 수준으로 높아지더라. 뭐 이런 그래프를 만들고 싶죠? 어디서 많이 봤던 거야. 그치? 어디서 많이 봤던 거야. 기억이 날 듯하 근데 뭐 위치 에너지는 뭐 9.8 mH 이렇게 하잖아요. 뭐 질량 뭐죠? 높이. 질량이 높을수록 위치 에너지가 높아진다. 높이가 높아질수록 위치 에너지가 높아진다. 이런 법칙을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적 연구 방법으로 사회 현상을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방법이 하나다. 그래서 방법 넣었죠. 일원론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은 관찰 가능한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고 반복 가능한. 그러니까 내가 반복해서 측정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나랑 같은 방식으로 측정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나서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공부 시간 X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독립 변수라고 불러요. 공부 시간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지게 되죠. 종속,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종속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관계를 밝혀내고 싶은 것이 양적 연구입니다. 자, 장점이요. 객관적이고 정밀한 연구가 가능해요. 뭐 99%에서 같다, 다르다, 차이가 있다. 뭐 95% 수준에서 같다, 다르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따져보는 것들이 가능한 거죠.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는데 유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 단어 하나, 일반화가 가능하다. 일반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단점, 계량하기 어려운 인간의 의식이나 가치 등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기는 어렵죠. y는 ax 플러스 b예요. 근데 어떤 애들은 공부 시간이 늘어나지만 성적이 안 올라. 왜 그런가 봤더니 공부 시간의 질이 낮은 거야. 공부 시간은 많은데 열심히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의식이나 가치, 동기, 의도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따 이제 질적 연구를 배울 텐데 질적 연구에서는 요 단점이 질적 연구의 장점이 돼요. 개량하기 어려운 인간의 의식이나 가치의 내면 세계를 탐구할 수가 있다. 자, 반면에 장점. 객관적이고 정밀한 연구가 어렵다. 일반적인 법칙이 어렵다. 이것이 질적 연구의 단점이 되겠죠. 결론은 뭐가 될까요? 조화롭게 나가야 된다. 이것이 결론이 되겠죠. 질적 연구 보도록 합시다. 질적 연구는 개발 사례에 대한 의미 해석을 중시해요. 그래서 그 속에 포함된 인간의 동기, 의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해석한다. 그래서 해석적 연구 방법이라 그래요. 아까 질적 연구 방법은 뭐라고 불렀죠? 질적 연구 방법은 실증적 연구 방법이라 불렀거든요. 실제 증거를 갖고 증명한다고 해서. 근데 질적 연구는 자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료가 있어요. 근데 그 자료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니네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은 얘네들은 뭐 뭐야 뭐 법칙 뭐 필연적이고 필연성이 있고 이건 필연성 개연성이 있고 그렇죠? 이것은 그냥 존재할 뿐이고 이것은 당연히 있다 가치가 함축돼 있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보편성이 있지만 여기는 보편성도 있지만 특수성도 있다. 그렇게 다르다고 했는데 어떻게 같은 연구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느냐? 고유한 연구 방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론적 이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연구자의 경험, 지식, 직관적인 통찰을 이용해서 의미를 파악하려고 해요. 근데 그때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사회적인 맥락, 역사적인 맥락, 지리학적인, 지정학적인 맥락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연구자가 통찰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한다는 점이 질적 연구의 특징인 것이죠. 장점은요,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단점은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가 있다. 자, 개발 사례에 집중해서 일반화된 지식을 얻기에 어렵습니다. 다시 일반화가 어렵다. 아까는 일반화, 양적 연구는 일반화가 유리하다. 그렇게 됐죠. 한번 비교할게요. 양적 연구는 수량화, 계량화, 수치화 해가지고 일반 법칙을 만들고 싶어 한다. 근데 질적 연구는 행위의 이면에 작용하는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뒤에 있는 왜 사재기를 할까? 왜 사재기를 하지 않을까에 대한 주관적인 동기와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한다. 자, 과학적 연구 방법, 양적 연구는 사재기를 한다고 치면은 왜 사재기를 하셨습니까? 무엇을 많이 샀습니까? 얼마큼 샀습니까? 이런 것들을 쓰겠죠. 그래서 통계적인 과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편적 발견에 유리해요. 근데 질적 연구는 인간의 동기, 의도에 담겨 있는 의미를 중시하게 되죠. 한 개 단점이었죠. 한 개 주관적인 영역, 동기와 의도로부터 어떤 사회 문화 현상을 분리시켜서 보려고 한다고 하는 그 지적 비판을 받게 되고요. 질적 연구 방법은 객관성이 떨어진다. 야,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다 다르게 되면 그게 무슨 과학이니?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질적 연구법과 양적 연구는 상호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적 연구를 통해서 일반화적인 지식 획득을 하고 질적 연구로 심층 이해를 함으로써 가능한 이것을 우리가 아까 뭐라 불렀었죠? 진리라고 한다면 진리를 좀 맞춰보자는 것이죠. 진리에 가깝게 가보자는 것이죠. 자, 베이컨은요. 과학적 지식을 방해하는 것을 네 가지 우상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필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쭉 들어도 되고요. 여러분들 10학년들 같은 경우는 특히 면접 때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가짜 뉴스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베이컨이 말한 4대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있어 보이죠? 이건 필기할 필요 없고 시험 문제 내지 않지만 끝까지 들으세요. 왜냐면 끝에 뒤에 과제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요. 자, 4대 우상 첫 번째는 종족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새가 울잖아요. 예, 새가 노래하잖아요. 이건 둘 다 뭐예요? 인간을 중심으로 표현한 것이죠. 새가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상징, 뭐 이런 신호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일 텐데 우리는 노래한다고 노래 얘기하죠. 동굴의 우상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편협한 것, 그것이 다야라고 보는 우문한 개구리적인 사고들, 이런 게 동굴의 우상이고요. 시장의 우상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뭐 그런 것들 있죠. 시장에 가서 들었던 얘기들. 근데 대부분의 가짜 뉴스, 인터넷에서 보니까는 그런데 이런 그런 가짜 뉴스들 이런 것들이 시장의 우상이고요. 극장의 우상. 극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앞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거나 뭐 그러면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진짜겠지라고 하면서 권위나 전통, 관습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극장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우상에 빠지지 말고 무엇을 해야겠어요? 과학적인 지식을 갖기 노력해야겠죠. 자, 과제들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과제는 노트에 정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두 번째 시간 과제들은 자, 가와나 교과서 27페이지 활동 5인데요. 한 사회에서 자동차 사고가 날 가능성과 비행기 사고가 날 가능성을 비교하기 적합한 연구 방법은 뭘까요? 양적 연구일까요? 질적 연구일까요? 나번 자동차 사고보다 비행기 사고의 가능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비행기 사고를 더 두려워하는 경우, 사고라기보다도 비행기를 타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경향을 이해하기 위한 적합한 연구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과제 두 번째, 그것이 어렵지 않죠? 내가 알고는 상식이 과학적이지 않았던 사례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두 가지 있었죠? 하나는 딱지. 하나는 선진국. 자, 과제 네 번째. 대한민국은 왜 코로나19에도 사색을 하지 않을까라는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중에서는 어떤 연구가 더 바람직할까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자, 300자 정도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